죽음은 이제까지 이제 에이팝토시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페롭토시스 개념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팝토시스를 알고 있는 그런 베타셀 데스가 페롭토시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최근의 개념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막 시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발표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CY고요. 먼저 이제 셀 데스, 세포의 죽음, 크게 이제 액시덴탈 셀 데스하고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로 나누죠. 액시덴탈 셀 데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크로시스를 얘기합니다. 외부 자국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거고,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결국 이제 세포가 터지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럽처되게 되죠. 근데 RCD,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는 자기 숙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가 자기가 이제 의도한 바에 따라서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 또는 어떤 몰레큘러 패스웨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이제 의도적인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는 그 에이팝토시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이제 베타셀 에이팝토시스 연구도 많이 시행이 됐고요. 근데 최근에 이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가 에이팝토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의 셀 데스 형태가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페롭토시스, 파이롭토시스, 오타포지에 의한 셀 데스도 있고, 많이 이제 다른 형태의 에이팝토시스 이외의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가 존재한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많이 이제 그 학문의 방향이 이제 셀데스의 연구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에팝토시스를 비롯한 레귤레이티드 셀데스의 몇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에팝토시스는 이제 캐스페이스에 의해서 메디에이티드 되고, 그 죽는 형태는 세포가 응축돼서 죽죠. 그래서 이제 에팝토틱 바디도 볼 수가 있고, 근데 네크로시스는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터져서 셀 멤브레인이 터지게 됩니다. 오타포지는 이제 원래 오타포지는 자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건데요. 근데 이 오타포지가 세포 생명의 필수적인 기관을 이제 오타포지 하게 되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타포지를 억제해서 오타포지 억제가 세포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이명식 교수님하고 정혜성 교수님이 한 연구에서 오타포지를 억제했더니 그 쥐에서 이제 그 베타세포가 죽고 혈당이 올라간다는 그런 페이퍼도 보고된 바가 있죠. 그래서 오타포지가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오타포지를 억제했을 때 이로 인해서 세포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페롭토시스, 파이롭토시스, 네크롭토시스는 최근에 이제 밝혀진 그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의 한 형태인데요. 이것들은 형태는 네크로시스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크롭토시스는 RIPK3, MLKL, 그리고 슈도카이네이즈 MLKL 이런 거를 매개해서 세포가 죽게 되고요. 페롭토시스는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에 의해서, 근데 그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 그 아이언을 촉매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데미지가 돼서 그 네크로시스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 파이롭토시스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이제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는 이 기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에팝토시스하고 네크로시스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다른 셀 데스가 있는 거고,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타포지에 의한 오타포지 디펜던트 셀 데스는 에팝토시스하고 형태가 비슷하고요. 그 외 네크로토시스, 페롭토시스, 파이롭토시스들은 형태는 이제 네크로시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페롭토시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페롭토시스는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셀 멤브레인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런 오가넬 멤브레인에 있는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리 애시드가 이제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 되면서 리피드 레디칼이 생겨서 멤브레인 데미지가 오는 건데, 이때 이제 철이 이제 촉매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특징은 이제 생화학적 특징, 형태학적 특징, 유전학적 특징 세 가지가 얘기가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전통적으로 페롭토시스라고 했는데, 요새 또 조금씩 개념이 바뀝니다. 이 생화학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아이언 그리고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흔히 사용되는 게 그 아이언 킬러이터인 데포록사민에 의해서 그 셀 데스가 예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페로스타틴, 라이프로스스타틴에 의해서 그
셀 데스가 억제가 돼야 페롭토시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태학적 특징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알 슈링키지, 컨덴세이션, 그리고 이제 로스 오브 크리스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의 럽처 등이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페롭토시스의 꼭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형태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특징은 페롭토시스하고 관련된 몰레큘들이 그거에 맞게 변화하는 소견이 보여져야 되는데, 페롭토시스하고 관련된 이제 몰레큘들은 이제 시스틴을 세포 내로 업테이크하는 시스템 XC, 그리고 그 리피드 하이드로페록사이드를 이제 해독시키는 GSH, GPX4 이런 물질들인데, 이 SLC7A11은 시스템 XC의 펑셔널 서브 유닛이죠. SLC7A11 GPX4가 감소되거나 그 외에 ACSL4, CHAC1, PTGS2 등이 올라가면은 이제 페롭토시스에 합당한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페롭토시스라고 인정하는데, 형태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말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페롭토시스가 처음에 연구된 거는 원래는 이제 암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암세포의 30%에서 갖고 있는 온코진이 있죠, 라스. 이 라스는 이제 그 온코진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건데, 모든 암의 30%에서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찾고자 하다가 그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통해서 요새 이제 그 이니비터를 찾게 되죠. 거기서 했더니 에라스틴하고 RS3가 이 라스 뮤테이션을 가진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죽이는 것으로 다른 세포는 안 죽이고,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에라스틴하고 RS3에 의해서 죽는 그 세포의 모양이나 기전을 봤더니 에팝토시스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팝토시스가 아니라 이제 페롭토시스라는, 아이언으로 매개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페로를 붙여서 페롭토시스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에팝토시스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레귤레이티드, 형태는 네크로시스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 중에 하나로 에팝토시스하고는 다르다는 점이 2012년도부터 이렇게 문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암세포를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가 발견이 된 건데, 최근에는 오히려 암 말고 뭐 당뇨병이나 뉴로 디저너티브 디즈, 그리고 이제 각종 콩팥 질환에서도 페롭토시스가 관여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암에서 당뇨병이나 콩팥 질환, 뉴로 디저너티브 디즈, 디멘시아나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 방향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꼭 암세포만 죽인다는 건 아니죠. 자, 기전을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GSH입니다. GSH가 GPX 효소에 의해서 리피드 하이드로페록사이드를 리피드 알코올로 해독을 합니다. 디토시피케이션. 그러면은 세포가 손상을 받지 않아요. 근데 GSH가 모자라거나 GPS4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이 리피드 하이드로페록사이드가 아이언을 촉매로 해서 이제 리피드 레디칼로 바뀌게 되죠. 레디칼에는 뭐 페록시 레디칼도 있고 알코시 레디칼도 있는데, 이런 레디칼들이 이제 멤브레인을 데미지 주게 됩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일 수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오가넬 멤브레인을 데미지 주면서 세포가 죽게 되는 게 바로 페롭토시스이고, 그 GSH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XC라는 멤브레인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시스틴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은 세포 안은 이제 이 시스틴을 리덕션 시킵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이 되죠. 시스테인은 글루타메이트하고 글라이신하고 결합해서 그 효소 GCL에 의해서 GSH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뭐 시스템 XC를 억제하거나 GPS4를 억제하면은 페롭토시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전은 그렇고, 그러면은 이 리피드 페록사이드가 그 아이언을 촉매로 해서 레디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이언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리피드 레디칼을 만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톤 리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펜톤 리액션은 이가의 철, 페러스 이온이 페릭 이온으로 바뀌면서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생성이 되죠. 이 레디칼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 리피드를 가서 이제 손상을 시키고 리피드 레디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쇄 반응으로 세포 멤브레인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펜톤 리액션이 이제 리피드 페록시데이션에 이제 가미가 되면서 세포가 죽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페롭토시스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뭐 몇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지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에라스틴이 이 시스템 XC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템 XC는 이제
펑셔널 서브 유니트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XCT 즉 SLC7A11인데 이거를 억제하는 게 클래스 1 페롭토시스 인듀서이고요. 그리고 GPX4 이거를 억제하는 게 클래스 2 이제 페롭토시스 인듀서. 여기 RSL3가 있죠. 그 외에 클래스 3하고 4도 있는데 클래스 3는 GSH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제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제거든요. 이거는 페롭토시스를 예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PIN56이나 IFSP1이 이 코엔자임 Q10을 억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페롭토시스가 유발이 되는 거죠. 스타틴은 코엔자임 Q10을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스타틴이 페롭토시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걸로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클래스 3는 GSH나 코엔자임 Q10하고 관련돼서 페롭토시스를 유발하는 거고, 클래스 4는 그 세포 내에 이제 철분을 올려서, 철도 이가하고 삼가가 있는데 이가라 해야 되죠. 이가가 이제 톡식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 이가이온을 올리는 게 바로 클래스 4의 페롭토시스 인듀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에라스틴하고 RSL3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디옥시라이보스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좌장을 보시는 원규장 교수님이 그 베타셀 글루코스 톡시티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전문가이신데, 라이보스로 이제 베타 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라이보스처럼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강력한 이제 슈가가 없느냐 찾아보다가 그쪽 계열에서는 디옥시라이보스가 제일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베타 세포를 죽이니까 베타 세포가 잘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는 게 좀 뭔가 이상해요. 에팝토시스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에팝토시스일 걸로 생각하고 저도 보고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페롭토시스를 유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 내 시스틴 업테이크를 이제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에라스틴처럼 감소시키고 세포 내 GSH를 떨어뜨려요. GSH가 떨어지는 건 중요한 페롭토시스의 마커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산화 스트레스로 이제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은 GSH 그리고 GSSG 레이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페롭토시스에 의한 GSH 변화는 토탈 GSH 컨텐트가 떨어집니다. GSH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GSH를 소모한다든지 리피드 페록사이드를 해독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토탈 글루타티온 함량이 이렇게 감소되는 게 중요한 페롭토시스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포의 죽음이 아이언 킬레이터인 데퍼록사민, 그리고 잘 알려진 페롭토시스 이니비터인 페로스타틴, 라이프로스타틴이 이 디옥시라이보스에 의한 그 죽음을 이렇게 잘 살리거든요.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에 의한 베타셀 죽음이 페롭토시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페롭토시스 마커들을 봤더니 이제 SLC7이 11, XCT하고 같은 말이죠. XCT가 떨어지고 GPX4가 떨어지고, 그리고 CHAC1이 올라가고, 여기는 실려있지 않지만 ACSL4, PTGS2도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형태학적으로도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컨덴세이션이 되고요.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타가 없어지고 아우터 멤브레인이 럽처되는 이 세 가지 페롭토시스 조건을 다 만족하는 전형적인 페롭토시스 반응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디옥시라이보스가 이제 페롭토시스 인듀서고, 이게 에라스틴처럼 시스틴을 세포 내로 업테이크를 억제하기 때문에 유발한다. 그래서 클래스 1 페롭토시스 인듀서로 그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옥시라이보스가 어떻게 페롭토시스를 일으키느냐,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그 SLC7A11 XCT가 시스템 XC의 그 펑셔널 유니트라 그랬죠. 이게 그 유비키틴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프로티아점을 통해서 이게 파괴가 돼요. 그러면 세포 내 시스틴이 모자라니까 GSH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페롭토시스가 이제 유발이 되는데, 이 OTUB1이라는 디유비키티네이팅 엔자임, 이 OTUB1은 시스템 그 SLC7A11의 유비키틴을 이제 분해를 합니다. 유비키틴을 떼버리면 이게 파괴되지 않겠죠. 그래서 SLC7A11이 이렇게 스터빌리제이션이 돼요. 디옥시라이보스는 이 OTUB1을 이제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터빌리제이션이 안 되고 디옥시라이보스를 치면은 이 SLC7A11이 유비키틴 프로티아조물을 매개해서 파괴가 돼서 세포가 죽는 이러한 기전을 저희가 증명을 했고, 현재 리뷰 중인데, 이게 8개월 만에 엊그제 리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답변을 제출했는데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전은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페롭토시스가 왜 당뇨병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 증거들을 보면은 그 체내의 아이언 컨텐트는 당뇨병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한 역학 연구에서도 이제 페리틴,
그 아이언을 저장하는 그거죠. 페리틴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당뇨병이 잘 생긴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근데 이제 페롭토시스에 관여하는 아이언은 3가가 아니라 2가입니다. 페러스죠. 근데 페리틴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철이나 트랜스페린에 저장되어 있는 철은 3가예요. 페릭.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페러스 2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2가만 이제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넌 트랜스페린 바운드 아이언, 이거는 2가거든요. 이 2가 철도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에서 이 철분이 올라가 있고 2가 철이 올라가 있다는 게 여러 이제 코호트 연구에서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 베타세포가 왜 페롭토시스에 문제가 되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베타세포는 항산화 요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장기에 비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캐탈레이스, 글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이런 항산화 효소 함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실험실에서도 산화 스트레스 주면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에서 아이언이 올라가고 베타세포가 이렇게 항산화 효소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페롭토시스에 취약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돌아와서 일형 당뇨병에서 베타세포는 왜 죽느냐? 에파토시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에파토시스는 이제 캐스페이스에서 매게 되는데, 뭐 사이토카인, 뭐 TNF 알파나 인터루킨, 뭐 그런 이제 사이토카네이에서 베타셀이 에파토시스 되는 것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 페롭토시스 존재가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베타세포가 진짜 에파토시스만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다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형 당뇨병도 에파토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기전이 라이포톡시시티가 될 수가 있고 글루코톡시시티도 있지만 뭐 ER 스트레스 이런 걸 매개하면서 에파토시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베타셀 에파토시스가 밝혀질 때는 페롭토시스 등의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 존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제 인터루킨은 일형 당뇨병 모델에서 베타셀을 죽이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베타셀에서 인터루킨을 자극했을 때 그 캐스페이스가 올라가지 않고, 원래 에파토시스는 캐스페이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지 않고 아넥신5는 그 에파토시스 때 세포 안에 있는 포스파티딜 세린이 세포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넥신5의 스테이닝이 되거든요. 근데 인터루킨을 쳤을 때 아넥신5의 스테이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파토시스가 이거 아닐 것 같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HMGB, 이거는 네크로시스의 마커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파토시스가 아니라 네크로실 수도 있고,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 페롭토시스나 파이롭토시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와서 이게 에파토시스인지 최근에 나온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베타셀 데스가 이제 RAPK1은 이게는 이제 네크로토시스를 매개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인데, 최근에 나온 레귤레이트 네크로시스는 이 기전을 증명해서 셀 데스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 RIPK가 베타셀 데스에 관련된다는 페이퍼가 있어요. 이거는 베타셀 데스가 에파토시스보다는 네크롭토실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시사하는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LRP3는 이거는 파이롭토시스의 중요한 물질인데, 당뇨병 주에 NLRP3가 낙아웃된 그런 이제 아일렛을 트랜스플레이션 했더니 혈당이 좋아지더라. 즉 베타셀 데스가 파이롭토시스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페이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에파토시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페이퍼들이 기존에 있고요. 이런 에파토시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티드 셀 데스, 페롭토시스, 파이롭토시스, 오타퍼지, 네크로토시스 등이 기전들이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렛에서도 여러 가지 베타세포 중에 하나는 페롭토시스, 하나는 에파토시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베타셀 데스에 헤테로제네이티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베타셀에서 이제 그러니까 TNF 알파나 인터페론 감마로 자극했으니까 일형 당뇨병 모델이죠. 이거를 자극했을 때 에파토시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 빨간 네크로시스도 생기고 후반에는 에파토시스가 증가된다. 즉 에파토시스하고 네크로시스가 같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에파토시스 하나만으로 이제는 딱 고정할 필요가 없고요.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베타셀을 데스가 에파토시스라고 이제 주장하는 여러 논문들은 그 결과가 바로 이 튜넬 스테이닝의 파지티브를 보이니까 에파토시스라고 주장하는데, 이 튜넬 스테이닝이 에파토시스에 그렇게 스페시픽한 실험 방법은 아닙니다. 튜넬 스테이닝이 네크로시스에도 이렇게 파지티브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튜넬에 파지티브가 나와서 에팝토시스로 주장했던 것들이 실제 에팝토시스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죠. 자, 2형 당뇨병은 오래되면 혈당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거는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처음 당뇨 진단받고 2, 3년은 조절이 잘 됐는데 이제 10년, 15년 되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베타셀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이제 잘 돼 있죠. 그래서 오래된 당뇨병 환자들은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떠한 약도 이런 2형 당뇨병이 점점점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TGD, 사이아졸리딘 다이온, 뭐 아반디아나 액토스나 이런 약들은 이런 2형 당뇨병의 점진적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TGD 계열의 약을 쓰면 2형 당뇨병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듀러빌리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약제 중에 DPP-4 이니비터 GLP-1도 TGD만큼 듀러빌리티를 유지를 못해요. 당뇨병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아직까지 가장 데이터가 많은 약은 TGD입니다. 근데 이 TGD가 페롭토시스를 억제를 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2형 당뇨병 이 모델인 주커 다이아베틱 패티렛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타셀 데스가 관찰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에팝토시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튜넬 스테이닝에서 파지티브가 나오고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보이고 아넥신 5 PI 더블 스테이닝에서도 이제 에팝토시스 후견이 보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맞겠느냐? 저도 디옥시라이보스로 세포를 죽여보면은 아넥신 5 PI 스테이닝, DNA 프래그멘테이션 보입니다. 근데 메인은 페롭토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에팝토시스 하나만 있겠느냐?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2형 당뇨병 모델에서 베타셀 데스는 에팝토시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라이포톡시시티에 의한 에팝토시스라고 현재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라이포톡시시티에 의한 베타셀 데스를 TGD, 그 당뇨병 약제 중에 트로글리타존이 대표적인 TGD죠. 이 약제가 베타셀 데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커 다이아베틱 패티렛에서 트로글리타존을 쳤더니 당이 당연히 좋아지고 프리페리 애시드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일랜 내부의 중성지방 함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베타셀 매스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TGD는 베타셀 데스를 이제 예방을 하는데, 라이포톡시시티를 예방을 해서 베타셀을 살린다라는 게 현재 정설인데, 이 TGD가 에팝토시스를 억제하는 약이 아니라 바로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TGD는 지방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 페리 애시드가 일단 에실코에이로 바뀌어야 이게 베타 옥시데이션으로 에너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게 포스폴리피드로 바꿔서 셀 멤브레인이나 오가넬 멤브레인에 들어가는데, 일단 에실코에이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든지 작동이 되는데, 에실코에이로 바꾸는 효소가 바로 ACSL4입니다. TGD는 ACSL4를 억제를 합니다. TGD는 지방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ACSL4를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 그래서 라이포톡시티로 펠미틱 액시드로 베타셀이 죽는지 봤는데, 펠미테이트를 치니까 베타세포가 죽습니다. 왜 죽느냐? 이게 페롭토시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포록사민이나 그 페로스타틴, 라이프로스스타틴이 이 펠미테이트에 의한 베타셀 데스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페롭토시스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TGD, 트로글리타존, 로지글리타존, 파이오글리타존은 그 세포를 더 살립니다. 펠미테이트에 의한. 그러니까 펠미테이트가 페롭토시스를 유발하고, TGD는 이러한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TGD는 에팝토시스가 아니라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은 에팝토시스, 이제까지는 이제 레귤레이티드 셀데스는 에팝토시스 하나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페롭토시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 형태가 보고가 되면서 당뇨병의 베타셀데스가 이 레귤레이티드 네크로시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페롭토시스는 아이언을 촉매로 하는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에 의해서 발생한다. 당뇨병은 아이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베타세포는 항산화 요소가 적어서 페롭토시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베타셀 데스가 이제까지는 에팝토시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셀 데스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 베타셀 데스의 헤테로제네이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에팝토시스, 네크로시스가 공존한다는 페이퍼가 있고, 파이롭토시스나 네크로토시스를 시사하는 그런 소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일렛 안에 여러 가지 셀 데스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TGD는 그 ACSL4를 억제함으로써 그 페롭토시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TGD가 바로
인비트로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제 베타셀의 페롭토시스를 억제한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TCD는 당뇨병의 점진적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이 TGD가 페롭토시스를 억제한다는 것은 페롭토시스가 당뇨병 데스의 메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근데 베타셀 데스가 헤테로제네이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셀 데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물 JDF 렛이나 DBDB 마이스 이런 당뇨병 G 모델을 통해서 페롭토시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동물 연구를 앞으로 이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췌장 베타세포의 페롭토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당뇨병에서 베타세포의 죽음은 이제까지 이제 에이팝토시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페롭토시스 개념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팝토시스를 알고 있는 그런 베타셀 데스가 페롭토시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